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빵감독과 함께하는 영상 제작 기초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기획 단계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와 문법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또 폭이 넓은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는 것은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기획 단계를 거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기획 단계를 바탕으로 촬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특별히 촬영에 쓰이는 이 카메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명칭들, 용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순서는 시나리오와 영상 문법, 그리고 노출의 이해, 카메라 기초, 촬영 기법과 서포트 장비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나리오와 영상 문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시나리오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의 각본으로 장면의 순서, 또 등장인물의 대사와 동작, 장소, 배경 이런 것들을 적은 대본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희곡보다 장면의 분할과 연결 구성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다, 어떤 씬이다,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 이런 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면을 이런 묘사하는 지문이 거의 대사와 맞먹거나 혹은 대사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시나리오가 갖춰야 할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씬. 네,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던 여러 씬이라는 그 씬 번호, 그리고 대사, 그리고 지문, 그리고 이 씬들이 모여서 결국 시퀀스라는 것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영상의 단위에도 연동이 되어지는데요. 영상의 단위, 가장 짧은 단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샷, 숏,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촬영 시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고 또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네, 그리고 다음 끝날 때 누르는 그 순간까지 기록되는 이 장면을 숏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컷이라는 다음 설명할 컷이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혹은 어떤 구도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컷입니다. 컷은 이제 편집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샷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장면 중에서 또 하나의 장면을 지칭하기도 하고 필요한 장면을 남겨두고 불필요한 장면들을 제거할 때 하는 시작점을 의미하기도 하죠. 네, 뭐 현장에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컷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네, 촬영 장비의 종류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에서 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씬은 동일 장소 혹은 동일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액션이나 대사로 만들어지는 가장 작은 이야기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샷이 모여서 이 씬이 이루어지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네, 이 씬이 모여서 이후에 설명드릴 이 시퀀스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샷과 시퀀스의 중간 길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이 여러 개의 씬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공항 씬, 학교 씬 이런 것들 공간의 어떤 공간으로서 이루어지는 씬에 대한 구분이 있고 뭐 흔히 아는 뭐 키스 씬, 무슨 포옹 씬 이런 것처럼 행위에 맞춰진 어떤 씬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퀀스는 이 씬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조금 더 큰 이야기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소, 액션, 또 시간의 연속성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독립적인 구성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콘티뉴이티와 스토리보드가 있는데요. 이 기획 단계에서 콘티 그리고 스토리보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콘티뉴이티는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든 촬영 각본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배우들이 읽는 어떤 각본이라고 한다면 이 콘티뉴이티는 촬영팀 혹은 뭐 편집 감독, 일반적 연출 감독들이 읽을 수 있는 각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콘티라고 많이 불러지는데 우리가 콘티라고 얘기하면 어떤 포맷을 어떤 영상의 포맷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실제로 이 장면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까지 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적절한 카메라 워킹이나 각도 뭐 이런 것들, 숏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장면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어지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연출용 대본인 거고요. 브레이크 다운 시트라고 하는 연출용 대본과 일맥상통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스토리보드.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화같이 이렇게 그려서 표현되어지는 이야기 방식. 그래서 촬영될 화면의 상황과 구도들을 미리 그려서 이렇게 배우들이나 혹은 촬영팀이나 이렇게 촬영에 들어가는 모든 인력들에게 미리 보여줘서 이해시키는 그런 이미지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앞서 1강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빛을 통해서, 빛의 반사를 통해서 피사체를 센서에 담는 장비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 촬영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노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카메라에 빛의 양을 얼마만큼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노출이기 때문에 노출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의 노출을 결정짓는 요소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조리개인데요. 여러분들 조리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카메라 장비에 바디가 아니라 보통 렌즈에 달려 있습니다. 렌즈의 구멍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원반 형태로 얇은 날들이 여러 개가 겹쳐져서 빛을 들어오게 하는 어떤 통로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역할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해서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비, 바로 그것이 바로 조리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리개는 이제 카메라 액정 내에서 수치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 조리개의 수치가 클수록 조절 장치가 좁아지고 그래서 원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조리개 수치가 낮을수록 구멍이 열리고 빛의 양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기로는 어두운 곳에서는 조리개를 열면 되고요. 밝은 곳에서는 조리개를 조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카메라 화면 안에 들어오는 피사체의 노출이 적정하도록 여러분들이 조리개를 통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조리개를 통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사계 심도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가 조리개의 수치를 의미해요. F값, 우리가 보통 F값이라고 얘기하는데요. F2.8, F4, F5.6, F8, F11 이렇게 수치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조리개가 열려 있는 것과 닫혀 있는 장면들이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죠. 가운데가 조리개 수치에 따른 화면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어쨌든 요즘 스마트폰에도 인물사진 모드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점이 맞는 피사체를 제외한 뒤에 배경을 뭉개버리는 어떤 그런 효과잖아요. 이것이 바로 피사계 심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조리개가 낮아지면 이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고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웃포커싱이 잘 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는 빛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 피사계 심도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개가 밝은 렌즈들, 그러니까 조리개 수치가 낮은 렌즈들은 보통 가격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은 뭐 광학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쁜 장면들을 얻기 위한 얻을 수 있는 그런 렌즈이다 보니 가격대가 좀 비싸게 형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빛의 양을 조절함과 동시에 이 심미적인 표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개는 단순히 조리개는 노출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화면의 표현에 대한 부분에도 활용되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포커싱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사계 심도가 깊은 영상도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F11 값, 피사체와 배경에 초점이 거의 다 골고루 맞아져 있는 영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포터가 맛집을 소개한다고 할 때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간판을 소개하고 이런 장면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리포터와 간판이 동시에 잡히는데 간판이 배경이기 때문에 피사계 심도가 얕은 렌즈, 조리개를 활짝 열고 찍게 되면 그 간판에 초점이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겠죠. 그럴 때는 조리개를 조여주어서 피사체와 배경의 심도가 거의 같게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초점이 맞을 수 있게끔 해줘야 여러분들이 의도한 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리개는 피사계 심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또 의도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출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셔터 스피드예요. 셔터 스피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진기를 많이 찍어 보셨을 텐데 카메라를 찍을 때 찰칵하는 소리가 나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디지털 카메라들은 그것들이 이제 전자음으로 표현이 되지만 과거 미러리스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러가 있는 DSLR 같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면 그 느낌이 이제 나실 텐데 셔터박스가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 박스가 열렸다가 닫힙니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셔터를 누를 때 열렸다 닫히는데 이 열렸다 닫히는 속도가 셔터 스피드고요. 이 속도가 빠르면 그 순간이 짧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게 되겠고 속도가 느리면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빛의 양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원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노출을 결정짓기 때문에 여러분이 밝은 곳에 가셨을 때는 셔터를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어두운 곳에 가서는 셔터를 느리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영상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영상에서는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인데, 왜냐하면 예전에 1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영상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연속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그 이미지가 정확히 찍힐 필요가 있겠죠. 근데 셔터가 너무 느려지게 되면 우리가 모션 블러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빛이 들어온 양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피사체가 번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셔터를 너무 낮게 표현하게 되면 사람이 흐물흐물거리는 장면으로 찍힐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노출을 유지시켜줌과 동시에 적정한 셔터 스피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영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조리개와 이 셔터 스피드를 골고루 배합해서 적정한 노출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영상의 어떤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것, 여기까지 가셔야 올바른 영상이 찍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셔터 스피드와 관련된 내용은 몇 장 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노출을 결정하는 세 번째 요소는 ISO입니다. ISO 감도, 이쪽은 이제 물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저도 기술적으로 100%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촬영자로서 이해하실 때는 ISO, 즉 감도, 감광 속도, 우리가 필름 속도, 필름 감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 그 센서가 빛에 감응하는 속도를, 그 속도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수치가 높으면 빛에 감응하는 속도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찍힐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낮추면 어둡게 찍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조절을 했다. 자, 즉 피사계 심도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적정한 셔터 스피드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출에 오버가 발생하거나 저조도, 그러니까 노출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이 ISO 감도를 통해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ISO를 너무 높이면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고, ISO를 낮춘다고 해도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노출 상태에서는 또 적정한 다른 부분으로 노출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ISO는 높아지면, 감도가 높아지면 밝게 찍힌다, 감도가 낮아지면 어둡게 찍힌다, 이렇게 이해한 후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한 표에 설명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표를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실제로 찍히는 피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발의 아래에 있는 원형이 바로 조리개입니다. F32, 왼쪽으로 간 게 가장 어두운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F1.4, 조리개를 가장 열었을 때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1.4로 갔을 때 피사체 가장 위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배경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웃포커싱, 피사계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미지가 찍힌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장면이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리개는 열었다. 그리고 이 조리개 열고 그 아래쪽은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1000분의 1초, 500분의 1초, 250분의 1초, 125분의 1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자,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너무 낮췄을 때는 피사체가 움직이는 장면 자체가 잘 안 찍히겠죠. 왜냐면 빛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찍을 찰나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이렇게 흐릿하게 번진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고요. 셔터가 높으면 선명하게 찍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셔터가 높아지면 당연히 어둡게 찍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어떤 개념들, 즉 조리개를 열어준다거나 그 아래에 있는 ISO를 높여준다거나 하는 별도의 어떤 처리들이 필요합니다. 적정 노출을 위해서. 그래서 영상에서는 보통 60분의 1초를 많이 사용하고요. 125분의 1초는 고속 촬영 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셔터와 어떤 상관관계까지는 이 강의에서 설명드리기 너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표를 이해하시고 이 표대로 한번 찍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나와 있는 것은 ISO입니다. ISO 반응 속도, 감광 속도인데, 자, 이것이 높아지면은 밝게 찍히긴 하지만 노이즈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요. 어둡게 찍히게 되는 거는 ISO를 낮추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SO도 영상 안에서는 많이 조절하지 않는 편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저조도에서 IS를 많이 높였을 때 노이즈를 억제하는 기술력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IS를 너무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상 촬영에서는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노출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를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노출을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밝은 야외에서 찍는다거나 혹은
너무 어두운 실내에서 찍는다거나 할 때는 조리개를 아무리 뭐 열고 셔터를 낮춘다고 해도 적정한 노출을 못 맞출 때도 많이 있고요. 또 너무 밝은 야외에서는 조리개를 너무 조이거나 또 셔터를 너무 올렸을 경우에 원하는 장면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속도가 너무 피사체의 어떤 움직임이 끊긴 것처럼 보인다거나 혹은 너무 조리개를 조이게 되면 또 화질의 저하도 불러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외에 노출을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속 장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보이는 이 장면에 보시면 카메라 앞에 까만 선글라스 같은 것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바로 ND 필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피사기 심도를 얕게 표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인물을 찍을 때 배경을 날리고 싶고 아웃포커싱을 많이 주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리개를 열어야 되잖아요. 조리개를 열면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낮에 조리개를 열면 화면 안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찍힐 겁니다. 허옇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장면이 안 찍힐 텐데 이럴 때 렌즈 앞에 선글라스를 씌워주는데 그게 바로 ND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씌워서 빛을 강제로 조절을 해주고 피사기 심도를 표현하기 위해 조리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출을 조작한다기보다 노출을 확인하는 어떤 화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출을 적정 노출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화면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보게 되고요. 왼쪽에 보이는 어떤 히스토그램, 그리고 웨이브폼, 그리고 지브라 패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정한 노출이 어디인지 어느 정도 맞춰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어떤 설명들은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메라 2의 마지막 파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상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카메라에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편집할 때도 중요한데요. 자, 해상도는 이미지나 영상 등이 그 모니터 안에 몇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요즘 4K라는 4K TV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UHD TV 이런 것이 바로 앞에 들어있는 4K나 UHD라는 뜻이 픽셀을 의미합니다. 해상도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뭐 3840, 2160, 그러니까 가로로 3840개의 픽셀, 세로로 2160개의 픽셀이 들어간 거 우리가 보통 UHD, 4K라고 얘기를 하고 1920, 1080, 즉 가로에 1920개의 픽셀, 세로에 1080개의 픽셀이 들어간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FHD, FHD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도는 픽셀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점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때문에 화질이 더 좋아지는 효과를 갖게 되어지고요. 모니터에 나오는 어떤 수치들도 이 해상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카메라에서는 몇 해상도를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카메라의 또 어떤 가격이나 장비의 성능이 또 차이가 있겠죠. 과거 이제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해상도가 굉장히 낮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UHD가 일반적인 사이즈로 자리를 잡았고 또 추후에는 뭐 8K까지 나오는 실정인데 일반적으로 현업에서 현재 사용하는 것은 4K 촬영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편집은 4K 또는 FHD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해상도는 픽셀의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거고 보통 세로 이미지의 픽셀, 보통 세로 픽셀의 수치로 표현되어집니다. 즉 1080p, 뭐 2160p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임 레이트는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지만 동영상은 이미지의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1초에 이미지를 몇 장 찍어서 표현하느냐에 따라 설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즉 1초에 사진을 24장 찍으면 24프레임, 30장 찍으면 30프레임, 60장 찍으면 60프레임, 120장, 뭐 240장, 1000장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영상,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찍는 영상들은 대부분 30프레임 혹은 24프레임이 되겠고 고속 촬영이라는 거는 여러분 슬로우 모션이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보통 뭐 120프레임, 240프레임으로 찍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는 영상의 속도를 결정한 요소이기도 하고 주사율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촬영할 때 찍은 클립의 프레임 레이트와 편집할 때 사용하는 그 타임라인의 프레임 레이트를 맞춰 주어야 영상이 끊김이 없이 재생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편집 과정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비트레이트입니다. 비트레이트는 뭐냐면 1초의 동영상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뭐냐면 1초에 용량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영상의 전체 용량과 전체 화질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레이트가 높은 영상이면 당연히 화질이
보장이 되어지는 거고요. 비트레이트가 낮은 영상은 화질이 좀 낮아지게 되겠죠. 비트레이트를 낮춘다는 건 전체 완성 영상의 용량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비트레이트를 높인다는 것은 전체 완성 영상의 용량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트레이트를 높인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높은 화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비트레이트는 적정한 비트레이트가 있고요. 이것을 찾는 과정들, 그리고 그 최종 영상의 용량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정한 용량과 적정한 비트레이트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촬영 카메라에는 적정한 비트레이트, 즉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비트레이트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촬영할 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편집할 때는 비트레이트를 수동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레이트를 유튜브에 올릴 경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 강의에서 비트레이트를 얼마로 설정한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그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기에 앞서서 처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들, 즉 기획 단계, 우리가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지금 프로덕션 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한번 살펴본 건데요.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시나리오를 쓸 것인가, 또 그런 시나리오에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 그리고 이제 촬영에 들어가기 앞서 카메라의 어떤 특징들, 카메라에 쓰이는 요소들, 그리고 카메라의 노출을 결정짓는 어떤 그 구성들을 한번 저희가 짧지만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공부할 영역이 많은 분야이긴 합니다. 한 번에 알 수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촬영을 경험하고 또 찍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짧게 진행했지만 지금 영상들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집에 있는 카메라들 한번 꺼내 보셔서 여러 가지 조작들 해보시면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 번씩 복습하시면 좋은 영상을 찍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룰 편집 툴은 프리미어 프로이고요. 또 모바일 편집도 한 번 정도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한 이후에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해 나가고 또 추후에 유튜브에 어떻게 업로드 할 것인가,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